오늘 점프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디오와 마이크는 모두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미나 동영상 녹화본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설문조사에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 오픈 세미나의 주제는 공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냐면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공정 능력 분석과 관리 도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품질이나 생산 현장에서 보통 SPC, 통계적 공정 관리, 또는 SQC, 그러니까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는 공정 능력 분석, 관리도, 그다음에 측정 시스템 분석,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지금 보이는 점프 저널 파일을 아마 다 공유 받았을 건데요. 오늘은 말씀드리는 주 내용은 SPC, 통계적 공정 관리, 특히 이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점프에서 SPC 관련되는 기능,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SPC의 보통 3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도, 공정 능력, 그리고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점프의 기능과 메뉴를 좀 이렇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C 일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SPC 통계적 공정 관리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아마 배포해드린 이 부분을 아웃라인 옆에 여기 삼각형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SPC의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스펙이 있고, 여기처럼 스펙이 있고 스펙 대비했을 때 프로세스의 안정성이나 공정의 변동을 파악하고 뭐 개선하고 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이제 공정 능력,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라는 거죠. 그죠?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라는 거고, 그다음에 스펙과 무관하게 공정 자체의 변동, 특히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로 영어책 같은 게 보면 이제 오버타임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정이 어제보다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인 컨트롤 상태인지,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공정의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체크할 때 활용되는 개념이 관리도, 이렇게 컨트롤 차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컨트롤 차트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공정 능력을 분석하든 간에 현재 공정 또는 무언가를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돼 있는데, 측정 과정에서 또는 측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측정 시스템 분석, 보통 이제 MSA, Measurement System Analysis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제 게이지 RNR, 그러니까 측정 시스템인 어떤 측정자 또는 측정 도구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측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여기 이제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학 책이나 아니면 SPC와 관련된 책을 보면 좁은 의미에는 여기 컨트롤 차트, 관리도 하나만을 가지고 SPC라고 보는 뭐 교재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의 책들은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관리도, 그다음에 공정능력 분석, 측정 시스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보통 SPC의 3대 영역,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점프에서는 요 SPC의 플랫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SPC와 관련되는 메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메뉴인 그래프
또 그 옆에 있는 Analyze에 보면 Analyze의 밑에서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Quality and Process라고 돼 있고 품질과 프로세스라고 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Control Chart Build, 그 다음에 뭐 여기 Measurement System Analysis,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Process Capability, 그 다음에 조금 다른 형태의 관리도들, 그 다음에 파레토, 그 다이어그램, 뭐 그 다음에 스펙 관리하는 메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퀄리티 앤 프로세스 밑에 있는 메뉴들이 전반적으로 그 SPC와 관련된 점프의 메뉴들이고 여기 지금 퀄리티 앤 프로세스 밑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프의 메뉴를 살펴볼 때 이렇게 이제 바로 메뉴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여기 우측 그 플랫폼의 뷰라고 하는데 뷰에 점프 스타트에 보면 그 점프의 메뉴를 다른 형태로 이제 정리한 건데 여기에서 어디 갔나 매저에 보면 주로 이제 그 SPC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측정 시스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능력 분석과 관련되는 것들이 여기 매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컨트롤에 보면 주로 이제 관리도에 대한 얘기들 메뉴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에서 그 식시그마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식시그마에서 많이 쓰는 개선 프로세스인 DMAIC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두 번째인 매저 단계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쓰고 다섯 번째 단계인 컨트롤 단계는 이런 메뉴들을 주로 쓴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블로그에 다른 형태로 더 올려놨었는데 점프 지금 사용하는 점프 15 버전에서 이런 SPC와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바뀐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15 버전에서 15 버전의 점프가 어떻게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 지금 링크해 놓은 그 점프 15 뉴 피치라고 된 부분에 이제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C와 관련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기존에는 컨트롤 차트 부분하고 그 컨트롤 차트 빌드 부분하고 컨트롤 차트 간의 분석 결과가 서로 좀 달랐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애널라이즈의 퀄리티 앤 프로세스에 보면 컨트롤 차트가 있고 그다음 여기 그다음 많이 쓰는 컨트롤 차트가 있는데 요것의 기본적인 차이는 밑에 있는 컨트롤 차트는 컨트롤 차트 밑에 있는 특정한 개별 그 차트에 들어가서 그 차트를 그리는 메뉴고 컨트롤 차트 빌드는 그 빌드랑 우리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그래프 빌드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그래프 빌드처럼 하나의 큰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양한 이제 관리도를 그리는 메뉴인데 요 두 개의 결과가 기존 버전인 14 버전에서는 서로 좀 다른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달랐어요. 근데 15 버전에서는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합쳐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정 능력을 분석할 때 Analyze Distribution, 그러니까 Analyze Quality and Process 말고 Analyze Distribution에서도 공정 능력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 이제 그 세부적인 기능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정 능력의 3대 요소인 스펙과 선포 평균치 이동을 서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 인텍티브 캐파빌리티 플롯이라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요 두 번째 부분하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설명을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같이 실습을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PC의 그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스펙과 무관하게 그 공정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 여부를 체크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정성 여부를 체크할 때 그 변동이 발생한 것을 이제 관리도에서는 두 가지로 보통 나누잖아요, 그죠? 그 우연 원인, 이상 원인.
또는 뭐 이렇게 영어로 이제 common cause, special cause 해가지고 공정의 상시적으로 내재된 원인과 또는 이제 어떤 special cause 이상 원인의 발생으로 인해서 뭔가 out of control이 발생했는지 체크하는 것, 이게 이제 관리도인데, 그래서 점프에서 관리도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그래프 빌드 사용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애널라이즈 밑에서 퀄리티 앤 프로세스에 여기 5번째 보면 컨트롤 차트가 있어요. 여기 있는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컨트롤 차트 빌드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다양한 종류의 관리도를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컨트롤 차트 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샘플 데이터를 하나 열어서 기본적인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diameter.jmp라는 샘플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샘플 데이터가 열립니다.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5개의 컬럼이 이렇게 있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240개고 그 다음에 컬럼을 보면 날짜, 그 다음에 우리 다이애미터, 직경 뭐 이렇게 측정 값이겠죠. 그 다음에 측정자, 측정 장비, 페이즈 뭐 이렇게 있습니다. 페이즈는 이렇게 보면 단계 페이즈가 1, 2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변경하고 난 전후 또는 개선 전후 이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차트 빌드 기능에 들어가서 한번 관리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첫 번째 있는 컨트롤 차트 빌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래프 빌드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도니까 지금 이 데이터는 그 측정값은 이제 다이애미터 직경이잖아요. 뭐 어떤 것을 직경을 측정한 데이터이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Y에 이렇게 뭔가가 제가 손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Analyze 다시 들어갈게요. Quality and Process의 컨트롤 차트에 들어가서 여기 다이애미터를 여기 갖다 놓으면 Y축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관리도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관리조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 여기 보면 제목을 보면 인디비전 무빙 레인지 차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MR 관리도인데 우리가 이제 컨트롤 차트 빌더에서 그 Y축의 연속형 데이터를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X축의 시간과 관련되는 변수를 드랍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Y축에만 그 측정값을 떨어뜨리면 IMR 차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IMR, I는 인디비전, 개별 데이터죠. 개별 데이터고 여기는 무빙 레인지, 이동 평균을 나타내는 관리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엑스바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내의 변동과 공간의 변동으로 전체 변동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 X축에 국내를 서브그룹을 만드는 어떤 이제 지금 여기서는 데이 같은 이제 그 시간을 표시하는 칼럼이 X축이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X바 차트가 그려집니다. X바 차트가 위에가 이제 X바 관리도고 밑에가 R 관리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의 연속형 데이터일 경우에 컨트롤 차트 빌드에서는 Y축에만 값을 갖다 놓으면 IMR 관리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X축에다가 시간과 관련되는 또는 서브그룹 사이즈와 관련되는 어떤 변수를 들어가면 X바 관리도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빌드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즈 이게 그 어떤 장비를 변경 전후 또 어떤 개선 활동이 일어난 전후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우리 페이지 존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전후에 1단계, 2단계에서 그 관리도를 구분해서 그릴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리미트 서머리라고 해서 각 그 두 개의 관리도에 대해서 관리성과 평균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 차트의 모습만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가 조금 이따가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거는 IMR 관리도하고 XBAR 관리도, 그러니까 연속형 관리도인데요. 이게 이제 연속형 관리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우리 P 또는 MP 또는 C, U와 같은 그 개수형 또는 그 이산형 관리도, 범주형 관리도 하는 것도 컨트롤 차트 빌더에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공유해드린 자료 중에서 자료가 아니구나. 공유해드리죠. 깜빡 공유를 못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 차트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세미나 이후에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차트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컨트롤 차트 빌드에서 그릴 수 있는 이제 관리도 종류가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관리도의 대가인 슈어워드 이름을 따라서 여기 슈어워드 컨트롤 차트 for variable이라고 된 거는 여러분들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연속형 관리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산형 관리도,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는 이제 레어 이벤트 컨트롤 차트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 종류 범주의 세 가지 범주의 관리도에 대해서 컨트롤 차트 빌드에서는 하나씩 보면은 여기 연속형 관리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XBAR, IMR, 프리스머라이즈 차트, 그 다음에 레비 제닝 차트 뭐 이런 걸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이산형 관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P, MP, U, C 뭐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관리도에 뭐 G, T 이런 차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컨트롤 차트 빌더에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렇게 연속형 관리도 살짝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P, MP, C, U 같은 이산형 관리도도 이제 컨트롤 차트 빌드에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washers.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15개 로트가 있고, 로트 사이즈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하나는 개별 로트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수량 뭐 이런 개념이에요. 생산 수량이 400개로 동일한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고, 그 각 로트별로 디펙트가 몇 개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와 있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Analyze Quality and Process 컨트롤 차트에 들어가서 그 이산형 관리도를 그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디펙티브가 Y에 들어가야 되겠죠. Y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로트 사이즈가 만약에 이렇게 잠깐만요. 디펙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슈바르트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형 관리도를 그릴 때는 슈바르트 애트리뷰트로 변경을 해야 되죠. 변경을 해야 되고, 만약에 로트 사이즈가 이렇게 되면 엔츄라이에다가 들어가야 되죠. 엔츄라이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그 P 관리도 그렇게 되고, 만약에 엔츄라이얼이 없으면 여기 지금 그 개수만 나타내면 이제 NP 차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메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컨트롤 차트 빌드에서도 이산형 관리도를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봤는데 다시 한번 연속형 관리도하고 이산형 관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그려봤던 여기 다이애미터 점프라는 예제 파일을 가지고 연속형
관리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지금 저널 파일에 적어놓은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애널라이즈에 여기 퀄리티 앤 프로세스의 컨트롤 차트 빌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관리 대상이 되는 변수를 Y축에 드랍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IMR 차트가 그려지고, 그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변수를 여기 서브그룹 존에다가 드랍을 하면 이 그래프가 X바 관리도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를 넣어서 단계를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옵션을 이제 설명드릴까 하는데, 여기 보시면 관리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항상 대부분의 관리도, 특히 연속형 관리도는 평균을 나타내는 관리도, 여기서는 X바 관리도, 그 다음에 산포의 흐름을 나타내는 레인지 또는 뭐 시그마 관리도가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왼쪽 패널에 보시면 포인트 리미트 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1로 된 것은 위에 있는 X바 관리도를 조정하는 거고, 2로 포인트 2 리미트 2로 된 것은 그 밑에 있는 R 관리도를 조정하는 옵션이 되겠죠. 먼저 이제 위에 있는 X바 관리도를 보면 여기 포인트에 보면 통계량은 평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왜 뜨죠? 있고, 여기 지금 포인트 리미트에 있는 옵션들은 관리도 위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포인트 리미트에 있는 옵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왼쪽 여기 패널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그 서브그룹이 들어갔기 때문에 X바 관리도에서 표현된 거는 이제 평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별 값을 표현하고 싶으면 인디비주얼 포인트를 클릭하면 되고, 좀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박스 플롯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나타내려면 박스 플롯을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리미트에서는 이제 리미트에서는 이제 제가 뭘 손댔죠. 갑자기 지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조정하고 싶으면,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조정하는 메뉴는 이제 여기 보통 포인트보다는 리미트를 조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존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관리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3 시그마를 기준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보통 이렇게 존을 추가를 하면 1 시그마, 2 시그마 존을 이제 선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 존은 이제 그 엑스바 관리도 위에서 그 리미트에서 존을 추가한 거랑 동일한 그 기능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미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선이지만은 우리가 스펙 리미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 여기 세트 컨트롤 리미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아닌 임의의 관리선을 변경하는 메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미트에서 add 리미트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관리도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그 관리선을 추가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add 리미트를 클릭을 해서 뭐 어떤 뭐 이렇게 하나의 관리도를 한번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관리선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어떤 관리선, 레퍼런스 라인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추가해서 추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엑스바 관리도에서 이렇게 위에 올라간 거, 관리선 바깥으로 아웃 오브 컨트롤 된 것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1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관리도에서 관리 이탈,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를 나타내는 그 기준으로서 이제 크게 이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그 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그 메뉴는 웨스턴 일렉트로닉이죠. 뭐 이렇게 8가지 관리 이탈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웨스턴 일렉트릭 룰 말고 이렇게 그 웨스트가드 이름은 비슷한데 웨스트가드 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점프의 환경 설정을 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그 슈와르트 관리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웨스트가드 룰의 첫 번째 기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선 바깥으로 넘어간 것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다 선택을 해보면 요 기준에 맞는 아웃 오브 컨트롤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라는 것은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연속성 관리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대충 살펴봤죠. 제가 그 포인트 리미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와닝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산유형 관리도일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까 살짝 본 washers.jmp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컨트롤 차트 빌드에 가서 여기 디펙티브를 Y존에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슈바르트 베리어블이 아니고 슈바르트 베리어블 하면 연속형 관리도가 되고요. 슈바르트 애트리뷰트를 해야 이산형 관리도가, 범주형 관리도가 되고, 범주형 관리도 되고, 이제 P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트 사이즈를 여기 nTry를 같은 데다가 던지면은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P 차트나 U 차트나 또는 MP 차트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통계량을 분량 개수를 쓰느냐, 분량률을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P 차트가 됐다가 MP 차트가 됐다가 U 차트가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시그마를 이제 바이노미를 쓰느냐, 포화송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것도 구분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차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마 다른 통계학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계량이 비율이냐, 개수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차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분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PU, MPC 뭐 이렇게 4가지로 이산형 관리도는 보통 이렇게 4가지를 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컨트롤 차트 빌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관리도를 그리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정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주 내용이 이제 공정 능력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SPC와 관련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가장 주 내용이 이제 공정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에서 공정 능력은 크게 이렇게 이제 3가지 메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메뉴. Analyze Distribution, Process Capability, 그 다음에 Process Screening, 이렇게 3가지 메뉴 활용할 수가 있는데, Analyze Distribution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nalyze 우리가 Quality and Process의 Process Capability 여기 있고, 그 다음에 Screening에 보면 여기 Process Screening 요 3가지 주로 사용하는 게 3가지 메뉴인데, 3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Analyze Distribution입니다. 우리가 요 메뉴는, 요 Analyze Distribution은 여러분들이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분포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모델링 같은 거 들어가기 전에 변수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짝 살펴보고자 할 때 한번 그리는 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공정 능력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샘플 데이터는 여기 이제 캐파빌리티 어널리시스 세미나라고 링크된 요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열어보면 그 3개의 연속형 변수가 있고 여기 이제 파란색 아이콘이니까 연속형 변수가 있고 데이터는 25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변수인 시크니스하고 세 번째 변수인 퓨리티에는 요거 설탕 표시를 클릭해 보면 여기 스펙이 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인 웨이트는 스펙이 입력되어 있지 않는데 먼저 웨이트 변수를 가지고 Analyze Distribution 메뉴에서 공정능력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Analyze Distribution 들어가면 15버전과 15버전 이전의 버전에서는 조금 다른데 요 실행 윈도우 메뉴가 15버전에는 여기 이제 그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스펙이 들어 입력되어 있을 경우에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공정능력 분석을 바로 할 건지를 묻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버전은 없을 거고요. 이거 지금은 이거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Analyze Distribution만 걸어보겠습니다. 이것을 weight 변수 선택하고 OK 하면 이렇게 그 히스토그램하고 박스 플롯하고 분위수 값, 그 다음에 약간의 요약 통계량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보시면 그 공정능력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그 미니텍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분들 또는 이제 과거의 SPC 이론에 충실하신 분들은 공정능력 분석을 할 때 데이터가 정기 분포하는지, 그러니까 정규성 검증, normality 테스트를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뭐 또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점프에서는 그 정규성 검증, 노멀리티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다른데 정규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하는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점프는 정규성 검증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분포의 종류가 있잖아요. 정기 분포도 있고 뭐 와이블 분포, 뭐 지수 분포, 기타 등등의 분포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느 분포에 보다 적합한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분포의 적합도 판정을 또 2차적으로 하는 단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 가장 적합한지를 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웨이트 옆에 빨간색 삼각형 눌러서 여기 보면 continuous fit 이게 연속형 연속형 데이터니까 어떤 분포에 fit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continuous fit에 들어가서 여기 그 밑에서 두 번째 있는 fit all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분포 적합도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어려운 통계 개념이지만 그 BIC나 AIC라는 값들이 나오는데 이런 값들이 가장 작은 값이 나왔을 때 의 분포에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노고노멀 분포에서의 AICC 또는 BIC 값이 가장 작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로그노멀 분포에 가장 적합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노멀, 정기 분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 경우는 값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점프해서 이게 노멀을 클릭하면 우측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여기 fitted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정규성 검증이라는 건 정규 분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도 검증은 여기 fitted normal distribution,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결과 내에서 빨간색 역삼각형 눌러서 여기 보면 다섯 번째 보면 goodness of fit 이게 적합도 판정이거든요. 적합도 판정을 클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요게 정규성 검증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 정규성 검증할 때 앤더슨 다링의 P 밸류 값을 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0.95로서 이 데이터는 매우 정규 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죠. 정규 분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프는 데이터가 데이터의 개수가 2000개 이하일 때는 여기 샤피로 윌크에 라는 통계량도 같이 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 책을 보면 이제 여기 데이터가 일정 개수, 보통 이제 수십 개 이하일 때는 앤더슨 달링의 p-밸류 값, 앤더슨 달링 통계량 값보다 여기 샤피로 윌크의 통계량 값이 그 정규성 검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판정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통계학 책 등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샤피로 윌크의 값을 이용해서 그 정규성 여부를 판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앤더슨 달링의 통계량 값을 가지고 정규성 분포 여부를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공정능력 분석을 하면 되겠죠. 공정능력 분석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이 부분 fitted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된 부분에서 빨간색 삼각형 눌러서 여기서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를 클릭해서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나왔던 여기 Analyze Distribution 메뉴 이 부분, 여기에 Weight에 빨간색 삼각형 눌러서 Process Capability를 클릭을 하면 공정 능력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펙을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공정 능력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임의로 뭐 공정 능력 분석하기 위한 스펙 규격 가한치 LSL이 148이고 USL이 150이라고 가정하고 요 선을 레퍼런스 라인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공정 능력 분석을 할 때는 몇 가지 옵션들이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그 서브그룹 사이즈, 그러니까 군 내 변동, 군간의 변동을 구분하는 서브그룹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가장 이제 중요한 옵션 결정 사항이죠, 그죠? 그러면 보면 우리가 이제 서브그룹을 어떤 서브그룹 사이즈, 그러니까 그 로트 사이즈, 서브그룹 사이즈가 한 개냐 또는 몇 개냐.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250개 데이터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로트 사이즈가 5개이고 로트가 250개인 뭐 250개 로트를 모은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컨스턴트 서브그룹 사이즈에다가 5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5를 입력해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정 능력 분석을 할 때 편차의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 콤바이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사용해서 계산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OK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 웨이트 변수에 대해서 공정능력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서브그룹 사이즈를 설정하면 점프 여기 공정능력 분석 결과는 요 변수 옆에 숫자가 나오고 서브그룹 사이즈가 5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면 프로세스 서머리에서 보면 국내 표준 편차 위딘 시그마는 어떤 그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됐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CPK가 0.393이고, 그 다음에 뭐 부적 합률은 관찰가 기준은 12.4%고 대충 12% 전후에 그 불량률이 추정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공정 능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 대비 평균과 산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봐서 그 결과를 이런 이제 CPK 같은 그 공정 능력 지수로 표현하는 게 공정 능력 분석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CPK가 나왔으면 무엇을 얼마만큼 개선을 하면 그 CPK가 향상되는지 또는 PPK가 향상이 되는지 또는 추정 불량률이 얼마만큼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를 사전에 시뮬레 볼 수는 있으면 개선의 그
정도와 방향을 잡는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게 점프 15 버전의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웨이트 캐파빌리티에 빨간색 삼각기 눌러서 여기 보면 인터랙티브 캐파빌리티 플롯이라고 있어요. 인터랙티브 캐파빌리티 플롯 클릭을 하면 여기 우측 하단에 이렇게 그 공격 능력을 개선하기 전에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이 148.5749인데 얘를 149로 만약에 개선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PPK 값이 0.401에서 뭐 0.698로 개선되고 추정 불량률은 약 11만 ppm에서 3만 1000 ppm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공정 능력을 이루어내는 3요소가 스펙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평균 값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편차를 어떻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 우리가 공정 능력 지수 또는 추정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그 강조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점프 15 버전의 추가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 그 공격 능력의 3요소 중에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만약에 그 시크니스나 퓨리티처럼 그 이렇게 사전에 스펙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시크니스 같은 경우는 스펙 리미트를 보면은 LSL과 USL이 다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퓨리티 같은 경우는 스펙 리미트를 확인해 보면 이제 단축 스펙이죠. LSL만 있는 경우인데 이제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스펙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에 Analyze Distribution을 실행을 하면 여기 지금 Create Process Capability 공정력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디폴트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그 Analyze Distribution에서의 일반적인 결과하고 공정력 분석이 한꺼번에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미리 공정능력 분석할 변수가 있으면 미리 이제 스펙을 입력해 놓으면 Analyze Distribution에서 공격력 분석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널 파일 말고 그 제가 별도로 그 PDF 파일로 드린 게 점프에서 그 공격력 분석을 할 때 국내 편차 또는 공간 편차 또는 오버롤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하는 그, 그, 그 종류별로 그 계산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요약해서 제가 PDF 담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nalyze Distribution 메뉴에서 공격능력 분석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Analyze Distribution 말고 그러니까 Process Capability 여기 Analyze Quality and Process Capability에서 공격능력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는 좀 다른 걸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해 놓은 Process Measurement.jmp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개의 그 공정 변수에 대한 측정한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칼럼 패널에 보면 변수별 여기 별표처럼 된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7개 변수 모두 스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공격능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nalyze, 아까 했던 Distribution 메뉴 말고 Analyze, Quality and Process, Process Capability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cess Capability 들어가서 7개 변수를 모두 선택을 하고 Y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서브그룹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일단 생략하고 7개 변수에 대해서 공격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그룹 사이즈 설정하죠. 아까처럼 우리가 그 서브그룹 사이즈가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가 이렇게 보면 전부 100개씩이니까 서브그룹 사이즈 5를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로또 기준으로 얘기하면 개별 로또에 5개씩 데이터를 20개로 측정한 뭐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 이렇게 해서 OK를 클릭하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제 공정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형태의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여기 저널 파일에다가 간단하게는 적어 놨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골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축은 이게 이제 그 스펙 대비 평균의 이동을 표준화시키고 Y축은 스펙 대비 표준 편차를 표준화시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X축 기준으로 보면 0, 여기 X축 0에서 멀어질수록 그 평균의 이동이 그 타겟 값에서 평균의 이동이 많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Y축은 0에서 멀어질수록 어떻죠? 그 산포가 크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조금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골 플롯에 빨간색 역삼키 눌러서 라벨 오버롤 시그마 포인트를 하면 이게 라벨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프로세스인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프로세스 4번 같은 경우가 그 다른 데 비해서 다른 6개의 프로세스에 비해서 산포 표준 편차가 아주 크다, 좋지 않다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capability box plot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요 연두색 실선하고 좌우에 있는 연두색 점선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우리 7개 변수는 서로 스펙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펙을 우리가 같은 관점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스펙을 표준화시킨 게 좌우에 있는 점선이에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연두색 실선이 이제 타겟 값, 스펙의 중간 값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표준화된 데이터 값을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나타내습니다. 박스 플롯이 약간의 산포를 나타내는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포가 이렇게 이제 넓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면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프로세스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프로세스 1번하고 4번 같은 게 산포가 넓고 그 다음에 뭐 3번, 5번, 6번이 이제 규격 하한치 쪽으로 막 그 평균치가 많이 이동돼 있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capability index 플롯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단기 공정 능력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CPK 1.33 또는 장기 공정 능력 기준으로는 PPK 1.33 같은 걸 하나의 그 기준선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33이 안에 1.33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고 뭐 넘어가는 게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각 7개 변수들의 이제 그 상대적인 우선순위 공정 능력의 좋거나 나쁨을 이제 판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요 세 가지 그래프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프로세스 캐파빌리티의 빨간색 상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그 서머리 레포트 같은 경우를 누르면 위딘 시그마 또는 오버롤 시그마를 같은 걸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통계량을 나타내는 꽤 많아요. 이게 한 30개 정도 되는데 꽤 많은 이제 통계량으로 이렇게 가지고 한 요약표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점프해서 표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 표에 제목 있는 부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칼럼즈를 이렇게 하면 어떤 다른 통계량을 이 표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캐파빌리티에서 또 많이 쓸 수 있는 게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아웃 오브 스펙 된 것을 별도로 선택, select 또는 컬러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컬러 아웃 오브 스펙 밸류를 클릭을 하면 여기 뒤에 데이터 테이블에 보면 스펙 넘어간 아웃 오브 스펙 되는 것들은 이렇게 별도로 이제 컬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링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메뉴에서 프로세스 캐퍼빌리티에서 여기 빨간색 상태 눌러서 첫 번째 있는 인디비주얼 디테일 레포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듯이 6개 변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정 능력 분석 결과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고요. 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그 공정 능력 분석하는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Analyze Distribution에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프로세스 2번이니까 프로세스 2번에 클릭했을 때에 여기에서 보이는 공정 능력 분석 완전히 똑같습니다. Analyze Distribution에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프로세스 캐파빌리티에서 인디비주얼 디테일 레포트 클릭해서 각 변수별 세부적인 공정 능력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Analyze Quality and Process Capability가 가장 일반적인 공정 능력 분석하는 메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그 공정 능력을 분석해야 될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프로세스 매저먼트에서 봤던 것은 겨우 7개인데 7개가 아니고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공정 능력 분석을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정 능력 분석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는데,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프로세스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 능력 분석 결과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애널라이즈 스크리닝, 프로세스 스크리닝 메뉴는 공정 능력 분석 결과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를 통해서 보는 우리가 프로세스의 안정성 개념까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점프 안에 있는 조금 무거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파일이 조금 무거워서 첨부하지 않았는데, 샘플 데이터가 어디냐면은 여기 우측 상단의 헬프에 샘플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셔가지고 어떤 데이터냐면 세미컨덕터 캐파빌리티, 반도체 캐파빌리티라는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열면 되는데, 요거 저는 링크를 해놨으니까 열겠습니다. 요걸 열면은 지금 여기 보면 128개의 프로세스 패러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128개의 프로세스 패러미터를 제가 여기 빨간색을 적어 놓은 것처럼 공정 능력과 관리도에서 사용하는 안정성의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스크린해 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 이제 여기 애널라이즈 스크리닝 프로세스 스크리닝이 들어가서 요 128개의 변수를 다 선택을 하고 키를 클릭하면 이렇게 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면 우리가 variability, 변동성이라는 이름 하에 stability index, within sigma, over sigma, 그러니까 within sigma, 군내 편차, 전체 편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sum이라는 이름으로 각 변수의 평균, 데이터 개수, 관리도에서 이 알람에 대한 옵션, 그 다음 PPK, CPK 값, 그 다음에 스펙 아웃된 게 몇 개냐, 스펙 아웃된 것의 퍼센티지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색칠된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통계량인데, CPK, PPK는 공정 능력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알 수 있을 거고, 그 스테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요 위딘 시그마 분의 오버롤 시그마, 그러니까 오버롤 시그마가 분자에 들어가고 위딘 시그마가 분모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 인덱스, 안정성 지수의 값이 클수록 요 두 개의 차이인 공간의 편차,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 공간의 평균의 변화가 크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비슷한 개념으로
스테빌리티 인덱스 말고 이제 그 옵션을 조정해서 스테빌리티 레이시오, 안정성 비율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 두 안정 스테빌리티 인덱스의 제곱입니다. 제곱을 나타내는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엑셀 사용하듯이 어떤 이렇게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그 클릭했는 그 통계량 순서대로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프로세스 스크린에 빨간색 역삼각 눌러서 여기 뭐 이렇게 그 show summary columns를 클릭해서 여기 스테빌리티 인덱스의 제곱인 스테빌리티 레이시오, 요 스테빌리티 레이시오를 주로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요걸 추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개별 특정한 이 많은 이제 변수들 중에서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어떤 변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개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복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프로세스 스크리닝에서 선택한 변수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서브 메뉴가 여기 퀵 그래프 for selected item, 컨트롤 차트,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누르면 요 변수에 대한 그 Analyze Quality and Process Capability 결과가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펙이 들어가 있으면 그 컨트롤 차트에서도 공정 능력 분석이 동시에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프로세스 스크리닝에서 빨간색 역삼각 눌러서 여기 컨트롤 차트 for selected item을 클릭을 하면 이 컨트롤 차트하고 그 공룡의 분석기와 동시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하나의 화면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요 표에서 어떤 지수를 볼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옵션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프로세스 퍼포먼스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은 좀 뭐 전체 데이터가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그 X축은 스테빌리티 인덱스, 그러니까 안정성 지수고, Y축은 PPK 값이잖아요. 그러면 Y축으로 갈수록 그 공정의 능력이 뛰어난 거고, 그 다음에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정성이 좋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 퍼포먼스 그래프 기준으로 보면 좌측 위에가 좋은 거고 오른쪽 하단으로 가서 나쁜 건데, 이런 이제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전체 많은 변수들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능력 분석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Analyze Distribution, Process Capability, Process Screening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메뉴를 사용해서 요 세 가지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능력 분석을 조금 더 점프를 이용해서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팁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몇 개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 놨고, 일부 내용은 이제 일부 내용은 블로그에 넣어놨고 링크 해놨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하나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샘플 데이터를 아마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금과 같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만약 공정의 분석을 해야 돼 많은 변수가 있는데 스펙이 입력되어 있지 않을 때 뭐 스펙을 좀 한꺼번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스펙을 이렇게 좀 쉽게 입력하는 메뉴가 점프에 따로 있거든요. 애널라이즈 여기 보면 퀄리티 앤 프로세스에 보면 우측에 하단에 보면 매니지먼트 스펙 리미트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펙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ABC 데이터에 대해서 공정력 분석을 한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샘플로도 3개밖에 없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이 공정력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뭐 100개든 200개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스펙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엑셀이나 또는 이제 그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이런 형태로 하나의 그 스펙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공정능력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요 ABC 변수에 대해서 공정능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여기 스펙 테이블에 있는 스펙을 불러온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애널라이즈의 퀄리티 앤 프로세스에서 매니지먼트 스펙 리미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공정능력 분석을 할 변수가 이렇게 ABC 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OK를 누르면 스펙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스펙을 입력해도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스펙이 정리된 테이블이 있으면 얘를 로드하면 되죠. 스펙 테이블을 로딩하면 되겠죠. 이거 클릭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데이터니까 스펙 리미터니까 이거를 OK를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OK 해서 뭐 세이브해서 공정능력 분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공정능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스펙 라인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제가 점프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를 담아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널 파일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그 특정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점프에서 측정 시스템 분석, 그러니까 영어로는 MSA, Measurement System Analysis라고 하는 것은 메뉴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 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컨트롤 차트하고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중간에 Measurement System Analysi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Variability 차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동성 차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Variability, Attribute Gauge 차트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있는 Analyze Quality and Process Measurement System Analysis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냥 게이지 RNR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 게이지 RNR은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AIAG라는 미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만든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이 게이지 RNR이고 그 다음에 EMP라는 또 다른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조금 더 개선된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에서는 여기 메저먼트 시스템 어널리시스 메뉴에서는 그 AIAG 전통적인 게이지 RNR 방법과 더불어서 EMP 방법을 이용한 측정 시스템 분석을 두 가지를 옵션을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메뉴인 여기 Variability, 그 다음 Attribute Gauge RNR 차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변동성 차트로 가는 Variability 차트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측정 결과 우리 보통 이제 어떤 이제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유관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뭐 좋다 나쁘다 또는 이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온 측정 결과가 범주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산형, 범주형 측정 시스템 분석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게이지 바이어스라든지 그 측정 장비의 선형성, 리니어티 같은 거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있는 메저먼트 시스템 어널리시스 메뉴를 이용해서 EMP 방법 및 AIAG 방법으로 그 공정 능력 분석을 하는 것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AI 예지 방법입니다. 요 AI 예지 방법하고 EMP 방법은 두 개 다 제가 그 점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먼저 블로그의 내용을 한번 어떻게 올려놨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 AI 예지부터 보면, 그 AI 예지는 요게 그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액션 그룹이라는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를 때는 미국 자동차 공업협회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이제 그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그 독일 자동차 있잖아요. 뭐 BMW, 뭐 벤츠 이런 회사들하고 거래하는 자동차 협력사들은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인 VDA에서 만든 또 다른 형태의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AI AG에서 만든 게이지 아레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웨이퍼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그 AI 예지 방법에 따른 측정 시스템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퍼.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측정자, 그 다음에 웨이퍼에 뭔가 측정했는 값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가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면, 측정자는 3명이고 웨이퍼, 그러니까 샘플은 6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측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이지 아레나를 할 경우에는 이제 퍼센트 톨러런스 뭐 이런 값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펙 대비했을 때 이 번복성과 재현성의 선포가 어떤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y 값에다가 스펙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 값에다가 칼럼 우측 마우스 클릭, 칼럼 프로퍼티, 그 다음에 스펙 리미트 눌러서 스펙을 제가 적어놨을 텐데 임의로 그냥 70, 뭐 6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레퍼런스 라인으로 하면 더 잘 보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 메저먼트 시스템에 들어갔어. 이게 이제 Y는 이게 Y죠. 그 다음에 Operate가 X고 Wave가 파트 샘플 ID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옵션을 정해야 되는데 MSA 하는 방법에서 여기 보시면 EMP 게이지R 중에서 우리가 미국 자동차 공업협회 AI의 방법이 게이지R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타입은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모델링 할 때처럼 그 이펙트 효과에 어디까지를 포함시킬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교작용 같은 걸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크로스들을 선택합니다.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오케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개의 차트가 뜨는데, 이렇게 보시면 ABC 세 사람 간의 6개 샘플에 대해서 2번 반복 측정했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기면 2번 반복 측정했는 결과 간의 차이, 그러니까 그 반복성, 리프로듀스빌리티가 좋지 않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낼 수가 있고, 옵션을 클릭을 해서 여기 베리비틀 게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점프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빨간색 삼각형 누르면 서브 메뉴가 다 뜨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Connect Cell Min, Show Group Min, Show Grand Min 여기까지 있어 추가하고, 그 다음에 게이지 아레나 토탈 그 요약된 결과가 여기 게이지 스타디에 게이지 아레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선택을 해서 OK를 하면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퍼센트 톨러런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펙을 넣으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아까 70에서 76 사이라는 스펙을 넣어놨죠.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베리어블 차트가 있긴 있었지만은 조금 더 전체 그랜드 평균, 그룹 평균이 표시되고 그 그랜드 평균과 그룹 평균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그 특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봤을 때는 뭐 B, C가 A에 비해서 조금 더 그 큰 값을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 밑에 내려가면 우리 그 게이지 RNR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쓰는 그 리피터빌티, 사람 관찰을 나타내는 재현성이 한 21%, 그 다음에 반복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리프로듀스빌리티, 반복성이 15% 합쳐서 퍼센트 게이지 RNR, 퍼센트 스타트 값이 38%. 그리고 보통 이제 30% 언더가 돼야 이제 그 특정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시스템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G 방법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냐 EMP 방법을 분석을 하면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이 데이터 메뉴는 똑같거든요.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 메저먼트 시스템 내려 들어갔어. 이게 Y고 웨이퍼가 세프라이트고 오퍼레이트가 X죠. 그 다음에 MSA 메소드에서 게이지 안에 EMP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델 타입에서도 크로스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 EMP 방법을 이용한 그 측정 시스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고 스펙을 입력해 놨기 때문에 스펙 같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버리지 차트에서 각 측정자 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게이지 안에나 방법에서 했던 것처럼 Alt 키를 눌러서 이걸 클릭을 하면 세부적인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을 많이 쓰는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세부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보통 EMP 방법을 하면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레전드라는 값이 있는데 이런 값을 가지고 측정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등급 세컨드 클래스라서 이렇게 조금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한 정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 더 이상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 제가 그 AIAG 방법하고 EMP 방법을 전부 다 이제 방법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다 올려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EMP 방법을 클릭하면 EMP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한 결과보다 해석 방법을 좀 간략하지만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될 것 같고 혹시 그 EMP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그 점프 홈페이지 안에 EMP에 대해서 좀 EMP가 게이지 안할 방법보다 더 잘 돼 있다라고 정리된 화이트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해놨는 요걸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름하고 그 저기 뭐야 메인 주소만 치면 요런 이제 화이트 페이퍼 백서 요 EMP 방법이 이런 재현성과 반복성을 체크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를 좀 권고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또 시간이 금방 다 지나갔네요. 이렇게 SPC 영역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리도, 그 다음에 공정 능력 분석, 측정 시스템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여기에서 미진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그 정리를 해서 점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분하게 제가 시간 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여기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채팅창에 글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오픈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는 뭐 다음 주부터도 이렇게 계속 거의 매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제가 조금 기본적인 내용과 조금 중급 단계의 내용들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하시고 또 주변에 정부 사용자분들한테 공유를 해서 오픈 세미나를, 온라인 세미나를 좀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메일 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세요.